생일빵처럼 담백하고 소금빵처럼 끌림 있는 귀로 먹는 라디오 빵집. 평일 오후 12시 15분 고소한 행복 충전 어떠세요? 설레는 설, 보고 싶은 분들, 또 그리운 이들과 모처럼 만나 오순도순 도란도란 맛있게 마음을 나누는 강용민의 빵집, 신신우신 설 특집 만나고 싶었습니다. 신신우신 설 특집 만나고 싶었습니다는 이 설을 맞이해서 라디오 빵집 준장 용디가 평상시에 정말 이분 만나고 싶었어요 하는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추천곡도 듣는 그런 명절 특별 선물 같은 시간인데요. 설을 맞아 용디가 만나고 싶은 첫 번째 주인공은 저의 이 사제 여정의 아주 찐 은사님이죠. 저희가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문학자이자 철학자, 또 작가이시기도 한 우리 사제들의 사제, 최대한 세례자 요한 신부님 모셨습니다. 우리 신부님께서는 주일 저녁 5시 우리 CPBC FM 최대한 신부의 음악 서재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종교를 넘어서 아주 폭넓은 팬덤을 자랑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참고차 간략하게 우리 소개드리면요. 최대한 신부님은 천주교 의정부교구 신부님이시고요.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신학과에서 철학 강의 및 또 우리 서울대교구 대신학교에서 신학생 양성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저서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 신부님 모시고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최대한 신부입니다.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신부님. 제가 사실은 이렇게 라디오 진행하면서 긴장을 하는 편이 아닌데 오늘 좀 긴장하고 있네요. 저도 맨날 이렇게 게스트만 모시다가 게스트로 오니까 좀 낯설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부님 저희가 신신우신을 제가 맡게 된 이후로 네. 라디오 빵집이라는 컨셉을 함께 네, 하고 네, 있거든요. 네. 이 좋아하시는 빵으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사실 빵을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그 사실 제일 좋아하는 빵이 뭔가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제가 독일에서 좀 시간을 보내서 그런지 그 독일식 호밀빵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것도 약간 그 하드한 진짜 네. 한번 80%막 넘는 막 이런 호밀빵을 좋아하고 거기는 사실은 그런 빵이 그 되게 저렴하게 먹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 호밀빵이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호밀빵이라고 얘기를 하면 엄청 고급집인 것 같아서 좀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그 호밀빵을 아무것도 안 발라서 네. 먹는 걸 사실 좋아합니다. 네. 이 약간 좀 퍽퍽하지 않나요, 그러면? 예, 퍽퍽하기도 하고 약간 떡 같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 아무튼 그 뭔가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는 네. 또 그런 매력이 있죠. 네. 이 최대한 신부님 음악 서재 함께 하시다가 오늘 신신우신 이렇게 함께 주셨는데요. 느낌이 어떠신가요? 제가 정말 그야말로 그 비유하자면 인디 가수가 네. 이제 그 메이저에 올라와서 공연하는 그런 느낌이고 이제 텐션에 좀 적응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야말로 1인 그 방송이죠. 그래서 곡도 뭐 대부분 제가 선곡을 하고 뭐 그 말하자면은 저의 음악실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느낌인데 여기 거의 광장 같은 프로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인디 가수가 오래간만에 메이저에서 불러주셔서 뭐 가요 톱10 나왔다. 너무 옛날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왔고요. 또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도 제가 늘 보이는 라디오를 피해서 살다가 이렇게 오늘 오게 돼서 아무튼 뭐 평화방송에서도 이렇게 이런 체험을 제가 또 하는구나 싶습니다. 아무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 와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사실 우리 또 신부님 모시면서 제가 좀 연락도 먼저 드리고 이렇게 평상시에 잘해야 되는데 특별한 기회에 좀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원래 사실은 이렇게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학생들이 너무 자주 인사 오셔도 귀찮아요. 그래서
이럴 때 그냥 지나가며 잘 지내고 있으시구나 이렇게 먼 데서 이렇게 좋은 걸로 신문지상에서 만나고 이런 네네네.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요새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예, 신부님? 저는 지금 뭐 의정부교구 주교자 성당에 협력사목으로 사제로 있고요. 뭐 서울교구나 의정부교구나 협력사제, 서울교구는 이제 막 정착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고 우리 교구는 이제 뭐 꽤 오래 진행이 돼서 저도 학교 이제 그 소임 끝내고 안식년 한 다음에 이제 협력사제로 발령이 났죠. 네. 그래서 또 주임 신부님이 저희 동창 친한 동창 신부님이어서 예, 동창에 이제 그 업혀가면서 네. 잘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이것저것 강의나 뭐 이런 것들 하고 있고 지금 2월에 제가 책을 하나 그 출간하게 돼서 오. 예, 그거 좀 마무리 작업하느라고 네. 예, 지난 한 달은 조금 바빴습니다. 네. 또 저는 신부님을 신학교에서 워낙 오래 뵙다 보니까 네. 약간 교수 신부님, 원감 신부님으로서의 또 신부님의 그러네요. 모습이 많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 또 제가 처음 신부님을 뵀던 건 제가 이제 출신 본당에서 이제 유학 마치고 네. 이렇게 미사를 오셨던 그런 네.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네. 신부 씨 저의 첫 모습 기억하시나요? 그 사실은 제가 이거 그 방송하기 위해서 여기 이 자료를 보니까 저를 그때 처음 뵀다고 그러셔서 네. 사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여기가 상기동 문당인 건 알았지만 제가 그 미사할 때 계셨으리라는 것까지 생각을 못했고 네. 뭐 아시겠습니다. 그때 그 주임 신부님이 저희 아버지 신부님이셔서 네, 네. 이제 그 갔었던 것이고 제가 첫 기억나는 거는 이제 학교 왔을 때 이제 우리 김 신부님이 총무하셨잖아요. 네네네. 총무를 굉장히 또 그 대신학교의 그 총무 그 나름 계보 예, 또 이렇게 계신 분이고 해서 총무를 참 잘하는구나 네. 이런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아마 신정훈 신부님이 아직 원감이셨던 것 그렇죠. 같은데 제가 뭐 신부님이라도 한번 이렇게 예, 살았었고, 그렇죠. 네, 신정훈 예, 신부님과도 함께 예, 살았었는데 기억납니다. 그때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 얘가 좀 싹이 있다. 어떻게 좀 방송 쪽에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좀 모습을 보셨나요? 아무튼 그때도 진짜 총무는 뭐 안방 마님이니까 네. 그런 거 아주 잘 챙기는 거 보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제가 그 당시로서는 이런 그 텐션 높은 프로가 아니라 뭔가 신앙송 뭐 이런 거 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명랑해지셨네요. 네, 또 이렇게 신신우신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다 보니까 네. 저희 업 텐션을 많이 나누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게 신학교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올해 원감을 해보니까 학교에 있을 때 굉장히 그 뭐랄까 우수에 젖어 있던 분들이 한 2, 3년 후에 보면은 다 무슨 그 명랑하게 네. 이렇게 살고 있는 걸 보면서 역시 신자분들과 살면 다 행복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또 설 특집으로 신부님 이렇게 모셨는데요. 네. 사실 신학생들은 설 명절을 보통 겨울 방학으로 보내다 보니까 그러네요. 신부님들은 명절을 어떻게 보내실까 좀 궁금했었어요. 신부님 명절 어떻게 보내시나요? 저는 명절 때 이제 신학교에서 제가 7년 있었으니까 7번 네. 설 명절을 보냈죠. 그래서 설 명절 있을 때 이제 아무래도 본동에 있으면은 뭐 그 어머니 부모님 네. 찾아뵙기가 쉽지가 않은데 뭐 저희 아버님 물론 한참 전에 그 선종하셨습니다만 그래서 학교에 있을 때 명절을 이제 어머니와 이제 좀 시간을 많이 가진 편이었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서는 이제 신부님들이 이제 물론 미사도 많이 하곤 합니다만 명절 때건 방학 때는 가급적 서로 잘 안 만나려고 해요. 학기 내내 너무 많이 서로 보기 때문에 네. 예, 뭐 하고 지내는지 네. 모르게끔. 근데 이제 수녀님들이 이제 그런 거 좀 챙겨주시고, 네. 예, 그래서 명절 되면은 이제 수녀님들 학교에 계신 수녀님께 또 감사 인사도 하고. 이제 그렇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 명절이 돼서 저도 이제 한번 신부님 모시고 싶다, 한번 뵙고 싶다 해서 오늘 모시게 됐는데 이게 명절이 되니까 약간 이 시절 그때 어떤 제자들이 좀 소식이 궁금하다,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품 가까우니까 서품 네. 시기 요금 때 이제 끝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있었던 친구들이 어느 날 이제 좀 잊어버리다 보면은 굉장히 또 이제 서품이 가까우고 네네. 이제 그런 생각들이 나고 그리고 이제 또 요때가 인사철이니까 아무래도 네네. 이제 그 신문에 이제 인사발령이나 이런 이름이 나오면은 잘 지내나 이렇게 궁금하긴 하죠. 네. 저는 이 계절 또 이 시절이 되면 신부님께서 쓰셨던 책 표지가 생각이 나는데 네네. 이 당신이 내게 말하려 했던 것들이라는 책 이렇게 또 신부님께서 주셨었는데 네. 그 책 표지가 또 이 신학생들이 이렇게 그렇죠. 눈 맞고 있는 그런 표지 사진이잖아요. 이 겨울의 신학교 좀 이렇게 그리워지시나요? 예, 겨울에 신학교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신학생 때는 겨울에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 뭐 특별히 뭐 글쎄요, 뭐 MT 같은 거 갈 때 뭐 모여서 갈 때나 피정 갈 때나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신부님들은 특히 학교에 이제 그 소임을 가진 신부님들은 그 겨울 시간을 학교에서 많이 보내니까 네. 뭐 외국에 가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좀 이렇게 같은 풍경이라도 학교가
그 학생들이 있다가 이제 학생들이 다 간 다음에 그 학교에 남은 신문인들만 느끼는 그 고유의 정서가 있어요. 예, 그걸 뭐 고독이라고 불러도 좋고 아니면은 좀 조용함이라고 얘기해도 네. 좋고 뭐 가장 정확한 표현은 시원섭섭 네. 뭐 이런 거죠. 물론 시원이 더 많지만 선한한 섭섭한 느낌이. 감정도 있는데 이제 그때 산책할 때 그 참 많이 이렇게 추억을 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특히 학교에 머무는 동안은 겨울에 좀 호젓함 네. 이런 것은 참 많이 누렸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그 약간 왁자지껄한 신학교의 맞아요. 어떤 분위기에서 정말 정막으로 한순간에 넘어가는 그 느낌이 또 있을 것 같네요. 네, 그게 신학교라는 곳이 늘 몇백 명이 살던 곳이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다 빠지잖아요. 네. 이제 그러고 나면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운치라는 게 있죠. 네. 이 신부님께서 쓰셨던 그 책 제목도 사실은 이 팝송의 가사였잖아요. 네, 이 네. 빈센트라는 네, 네. 곡의 가사였는데 우리 신부님께서 음악의 조예가 워낙 깊으시다 보니까 오늘 추천곡 너무나도 기대되고 네, 있는데요. 네. 신부님 어떤 추천곡 좀 선택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첫 곡은 제가 그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스트리츠 오브 미네아폴리스를 가져왔는데 뭐 요즘 그 미네아폴리스에서 일어난 그 정말 비극적인 네. 사태,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었을 네. 그런 사건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참 비극적이죠. 더군다나 미국 같이 우리가 여러 면에서 그 세계적으로 모범이 된다고 생각했던 나라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제 그 사건의 비극성을 떠나서 이 브루스 스프링스틴이라는 그 대가수의 어떤 또 진면목을 이번에 느끼게 됐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예전에 아주 예전에 그 스트리트 오브 필라델피아라는 영화에 네. 그 주제곡을 이제 했었죠.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런 그 소재를 잘 다루지 않을 때 그런 노래를 만들었는데 지금 사실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도 네. 이 어떤 사태에 대해서 음악가로서의 또 자신의 어떤 소신 그리고 한 시민으로 소신을 너무 잘 밝히고 있고 이 브루스 스프링스틴이야말로 사실 80년대에는 그 레이건 시대에는 보수주의의 일종의 아이콘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또 80년대, 2000년대 들면서는 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의 그러한 그 어떤 그 삶의 뿌리 이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보듬는 그런 음악들을 내놓고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보수다 진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러면서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더욱 이제 기억이 될 만한 가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해서 오늘 이 노래를 좀 소개해봤으면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우리 또 신부님의 추천곡 듣고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hrough the winter's ice and cold, down Nicollet Avenue, a city of flame fought fire and ice neath an occupier's boots. King Trump's private army from the DHS, guns belted to their coats, came to Minneapolis to enforce the law, or so their story goes. Against smoke and rubber bullets in the dawn's early light, citizens stood for justice, their voices ringing through the night. And there were bloody footprints where mercy should have stood, and 2 dead left to die on snow-filled streets, Alex Pretty and Renee Good. Oh, Minneapolis, I hear your voice singing through the bloody mist. We'll take our stand for this land and the stranger in our midst. Here in our home they killed and roamed in the winter of 26. We'll remember the names of those who died on the streets of Minneapolis. Trump's federal thugs beat upon his face and his chest. Then we heard the gunshots and Alex Pretty lay in the snow dead. Their claim was self-defense, sir. Just don't
falls and foams against Miller and Nome's dirty lies. Oh, Minneapolis, I hear your voice crying through the bloody mist. We'll remember the names of those who died on the streets of Minneapolis. Now they say they're here to uphold the law, but they trample on our rights. If your skin is black or brown, my friend, you can be questioned or deported on sight. In our chance of ice out now, our city's heart and soul persists. Through broken glass and bloody tears on the streets of Minneapolis. Oh, Minneapolis, I hear your voice singing through the bloody mist. Here in our home they killed and roamed in the winter of 26. We'll take our stand for this land and the stranger in our midst. We'll remember the names of those who died on the streets of Minneapolis. We'll remember the names of those who died on the streets of Minneapolis. 스트리트 오브 미네폴리스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신신우신 설 특집 만나고 싶었습니다. 첫째 날 오늘 빵집 춘장 용디가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던 우리 은사 신부님, 은사님 나의 은사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대한 세례자요한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이 되니까 약간 과거를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신부님 이제 그 유학 시절 좀 기억이 나시나요? 유학 시절 아무래도 기억이 나죠. 뭐 꽤 옛날이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보면은 이제 신부가 돼서 나가서 유학을 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그 신학교 생활까지 좀 이렇게 합쳐져서 네. 이제 그 연상이 되는 거여가지고 유학 시절은 오히려 기억이 좀 잘 나는 것 같아요. 이 어떻게 보면 이 한국에서 또 신학교 과정이 있으셨고 네네. 또 서품 받고 유학의 과정이 있으시고 돌아와서 또 교수로서의 과정이 있으셨고 네. 이 정말 학교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인연이 있으시네요. 네, 그렇긴 하죠. 근데 뭐 그나마 제가 와서 꽤 긴 기간을 일단 본당 신부로서 먼저 생활하면서 네. 본당 신부 하면서 출강을 했었고 그다음에 본당 신부 마치고 나서 신학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신학교 교수님은 또 많은 경우에는 본당 신부님 안 하시고 들어온 경우가 더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은 그래도 좀 그 학교만은 아니고 네. 좀 다채롭게 보낼 수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정발산에 네, 계셨죠, 제 신부님? 일산 쪽엔 정발산 본당 주임신부를 했었죠. 신부님 그러면 신학교에서 이제 유학 마치고 또 분당에 계시면서 교수로 이제 출강을 나오셨는데 네. 첫 번째 강의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강의요. 네. 사실 첫 번째 강의는 잘은 기억은 안 나고요. 사실 첫 번째 강의로 기억나면 사실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서품 받자마자 보좌 신부할 때 강의를 하나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그때는 정말 조금 좀 당황하긴 했거든요. 좀 민망하기도 하고 어제까지 학생이었는데 네. 바로 강의해달라고 해서 그때는 나갔던 거는 그 상당히 인상적으로 기억이 남는데 꽤 예전이어도 귀국해서 강의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막 그 뭐랄까 이렇게 그 긴장을 하고 이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좀 편안해서 해서 그런지 좀 기억이 좀 덜 나고 오히려 기억에 진짜 나는 거는 신학교에 이제 제가 꽤 여러 해 강의를 하고 마침내
그 상주로 들어오게 됐잖아요. 네네네. 그 신학생 그 지도 겸해서 그때 학생들 앞에서 첫 주례했을 때. 네. 네, 많이 얘기 들으셨겠지만 신부님들이 다 연세가 있는 사람조차도 네. 신학교에서 첫 미사 주례할 때는 약간 첫 미사 하듯이 소품 받고 첫 미사 하듯이 사실 긴장을 한다라는 네. 거죠. 앞에 학생들도 수백 명 있을 뿐더러 뒤에 교수 신부님들도 이제 그쵸. 동료지만 네네네. 네, 또 수십 명 계시고 이제 거기서 또 강론을 하고 되게 긴장이 되는데 아무튼 강의 때는 뭐 그렇게까지 아니고 다만 이제 그 강의 준비 안 했던 과목을 제가 처음에 맡았던 거라서 네. 그때 아마 논리학을 처음 했던 맞습니다. 것 같은데 네. 그건 사실 제 전공은 아니고 네네. 물론 논리학이라는 게 전공을 안 했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이제 그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뭐 하려면야 할 수 있는 거기지만 그때 조금 갑자기 그 정말 다 갖다 버린 논리학 책들 다시 이제 봤던 기억은 좀 납니다. 네, 제가 우리 신부님의 논리학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네. 아마 그때가 신부님의 이 첫 강의로 출강 네, 오셨던 네. 것 같은데 신학생들이 우리 신부님 강의를 정말 좋아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2시간 강의였는데 네. 이 신부님 꼭 이렇게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책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어쩔 때는 이제 와서 이제 추억을 해보면 그 책 소개가 1시간이 걸릴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와 신학생들은 이 신부님이 소개해주시는 책들도 너무 좋지만 네. 사실 막 학생 입장에서는 시간이 간다. 그렇죠, 이게 시간이 그게 간다. 좋은 거죠. 네, 네. 그렇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그 신부님께서 그 비스와바 심보르스카의 네, 그 끝과 네. 시작이라는 네, 시집을 네. 이렇게 추천해 맞아요. 주셨었는데 그 책 사가지고 아직도 음. 약간 가장 좋아하는 시집 중에 한 권으로 이렇게 네, 좀 정말 뭐 철학책이라고 해도 네. 손색이 없는 정말 훌륭한 네. 시집이죠.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되게 과감했던 시도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약간 계몽적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렇게 신학생들을 오랜 시간 이렇게 보셨잖아요. 네. 이 요즘 신학생들을 보면 약간 나의 신학생 시절과 좀 다름이 느껴지시나요? 그건 뭐 조금 아무래도 뭐 세대론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어서 네. 뭐 그냥 인상 비평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시대마다 좀 다르긴 하니까 네. 오히려 우리가 세대를 놓을 때 세대가 달라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게 뭔가 같은 네. 게 뭔가를 묻는 게 더 요즘 같아서는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그래도 좀 다른 면들을 찾자면 예를 들면 우리 김신부님 세대하고도 지금 신학생 세대하고도 생각보다 조금 다른 게 다르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뭐 질문하거나 이럴 경우에 보면은 한편으로는 옛날 세대 그 신부님 세대 때가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이렇게 씩씩했던 부분도 있지만 또 요즘 학생들 보면 또 궁금한 건 되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예전에는 사실은 모르면 좀 창피한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쵸, 요즘 약간 그쵸. 모르면 창피한 건 없다. 네. 그래서 그 기탄 없이 모르는 네. 건 되게 모른다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은 또 요즘 학생들이 네. 가지고 있는 한편으로는 예전에는 그 지식이라는 게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네. 그 어떻게 보면 기준이었던 거를 대부분 다 공유했던 것 네. 같고 신부님 세대까지도 그런 것 같고 요즘은 조금씩 그런 게 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가 좋고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약간 그런 차이는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 더 예뻐 보이지 않으시나요? 물론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질문이 어떤 질문이야 사실 그게 사실 그 질문을 하게끔 하면서도 그 질문이 이제 왜냐하면 학생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네. 좋은 질문은 뭐냐면 모든 사람한테 누군가 A라는 학생이 그 교수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뭔가 좀 도움이 되는 네. 이게 사실 좋은 질문인 네네네. 거죠. 근데 어떨 때는 좀 그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는 질문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거든요. 이제 물론 그렇지만 여러 질문이 나오다 보면 좋은 질문도 있고 조금은 이렇게 그 번외로 가는 질문들도 있는 건데 이제 그래서 그 질문을 끌어내되 또 어떻게 보면 그 흐름을 잘 잡는 것도 뭐 교수들의 되게 중요한 몫이죠. 네. 사실 저는 우리 또 신부님을 교수 신부님과 제자의 관계로서도 이렇게 만났지만 사실 이제 원감 신부님의 네. 모습으로 더 많이 기억에 남아서 네. 사실 이제 또 수업을 듣는 어떤 입장과 같이 사는 입장이 네. 조금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부님께서 강학관이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에 처음 입주하셨던 날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입주하셨던 날 이제 트럭이 한 대가 딱 멈췄는데 네. 그 우체국 박스에 네, 들어있던 네. 정말 수많은 책들 네. 신학생들이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요. 민폐긴 했겠죠. 정말 이렇게 원감으로 지내시면서 약간 신학생들과 기억에 나는 어떤 추억들이 좀 있으신가요? 굉장히 많죠. 특히 뭐 매번 공동체 날 뭐 이런 네. 것도 많고 근데 여기 그 신학생 때 즐거운 추억들은 약간 방송을 했을 때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네네네. 그런 부분도 그쵸. 있으니까 하지만 또 특히 뭐 신부님이 있었던 때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자면 그
시점에 되게 저도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서점 같은 데를 좀 아, 다니는 네, 미션을 줬는데 그거 이제 보고서 같은 거를 하고 나누고 할 때 학생들이 생각보다 너무 그 즐겁게 잘 다녀와서 그런 체험들 나누고 했던 게 사실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네. 아니 그래도 이제 그것과 관련된 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지금 신부님과 함께 살았을 때 어떤 강학관의 전통처럼 네. 이 신부님께서 이제 신학생들에게 책방 외출을 좀 해봐라. 네,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 어떤 책방 지도 네. 책을 주시고 같이 이제 책방을 다니고 이제 그 책을 사오면 그 책을 가지고 이제 독후감을 써오라는 그런 이제 또 추억을 만들어 주셨는데 네. 이제 뭐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저는 이제 총무 입장에서 그게 좀 힘들었거든요. 네. 왜냐면 영수증 처리를 다 해야 되니까. 네, 맞아요. 그 지원은 해주는데 영수증 처리를 하라고 했으니까. 네네. 이 총무 입장에서 어떤 가격대가 다 다르고 뭐 누구는 네, 맞아요. 돈을 남겨오고 누구는 돈을 넘겨오고 막 맞아요. 그런 것들을 처리하느라 조금 이제 골치가 아팠던 기억이 나는데 예, 아직도 그때 어떤 추억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보면서 참 그 사람의 선택에 있어서의 그 약간 그 선택 이론의 한 그 정점을 보는 느낌 들었던 게, 네. 그러니까 뭐 기억나시겠지만 비용을 이게 지원해 주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돈을 받은 학생 입장에서는 좀 비싼 책을 사면은 굉장히 돈을 지원을 더 받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싼 책을 사고 싶죠. 그러나 네. 비싼 책은 대부분 두꺼워요. 그러면 그 책을 사면 두꺼운 책을 독후감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꺼운 책을 사서 뭔가 지원을 많이 받되 그 이후에 두꺼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쓸 것인가. 얇은 책을 사서 독후감을 쓰긴 쉬워지나 지원을 적게 받는 것 같으니까 손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적정선에서 책들을 선택하는가. 개인적으로는 골라온 책을 보고서도 나름대로 네. 그 살 때 심정을 좀 추측을 해보면서 재미있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실은 책방 외출이라는 게 이 외출이 좀 한정되어 있는 신학교 안에서 네. 저희 신부님이 원감으로 계신 공동체만 했던 거라 다른 공동체 어떤 원감 신부님들과의 조화가 좀 조율이 필요하진 않으셨나요? 그래도 그 당시 신부님들이 그런 자율권 같은 거를 많이 존중을 해주셨고 네. 그 당시 또 학장 신부님도 보니까 그런 것도 관심 있어 해주셔서 네. 일단 이런 게 뭐 좋은 반응이 있으면 또 확대도 해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다들 이해를 해주셨던 것 같긴 한데 글쎄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확대가 되진 않았던 네. 것 같아요. 네. 제가 기억에 나는 게 그 외출 때 이제 신학생들하고 같이 그때는 홍대에 있었는데 네. 이 위트앤 시니컬이라고 네, 네. 지금 해화동에 맞아요. 있는 그 옮겨왔죠. 시집 전문 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열심히 시집을 고르고 있으니까 그 시집 주인장이 이제 시인이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라고 이렇게 물어보. 남정네 5명이서 그러네요. 시집을 고르고 있으니 굉장히 보기 힘든 광경이에요. 그래서 아 저희가 사실 신학생들인데 외출을 나왔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시인이 저 천주교 신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시니컬하신 시인께서 네네네 그 그렇게 기억이 되셨어요. 또 이렇게 나네요. 네. 예, 그 제가 생각해도 시집을 파는 거기에 남자 5명이 들어갔다는 거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나마 그 당시에 젊은 신학생들이니까 좀 네. 대견하게 봤겠죠. 예를 들면 신부님들이 그 사복을 하고 5명이 거기 들어가면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창업하러 오셨냐는 얘기를 아. 좀 하시죠. 아주 또 그런 추억들이 막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이 신학교에서 추억이 워낙 많아서 한 가지 추억을 더 이렇게 좀 꺼내 보면 네. 이 신부님께서 이제 사절간의 신학생들을 초대해 주셨던 네, 기억이 네, 나요. 그래서 네. 이제 또 신학생들에게 파스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서 네. 또 그때도 책 선물을 이렇게 한 권씩 해주시면서 네. 독후감 써오라고 네. 이렇게 해주셨었는데 그때 또 신부님 방에는 늘 이제 BGM으로 클래식 음악이 네, 또 네. 흘러나왔죠. 그래서 아침이 되면 오늘 신부님께서는 어떤 이 BGM을 또 선택하실까? 그 제 방 옆에 있었던 학생이 네. 보통 학기 끝날 때쯤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침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네. 그 시끄럽겠구나. 네. 아, 이렇게 생각을 저도 했죠. 이제 신부님 옆방에 한번 보통 살았었기 총무들이 때문에 거기 사니까. 네네네 아주 그래서 재미있는 추억이 나는데요. 이게 어떻게 그 신학생들을 방으로 좀 부르기가 조금 주저하시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이렇게 다 불러서 또 직접 음식도 해주시고 제 생각에 그 당시 강학관에 있는 신부님들이 또 학생들을 초대해서 이제 응접실처럼 네. 초대해서 사실은 그 대화를 나누는 게 굉장히 배움에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가 그 신부님들도 사실 그 스몰 토크가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 편안하게 얘기를 끌어내면서도 이제 뭐 그 의미 있는 얘기를 전달하는 게 그 사실 하루 이틀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 그 당시에 원장 신부님도 이제 그런 거를 상당히 엄격하신 분인데도 그런 거 할 때는 이렇게 와인 준비하셔가지고 네. 굉장히 그 자연스럽게 하는 걸 이제 봐서 이런 문화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왔을 때 또 공교롭게 강학관에 계셨던 신부님들이 대부분 다 네. 학생들을 이렇게 초대하고 이야기 나누고 하는 게 또 일종의 강학관이라는 곳의 문화여서 네. 저도 뭐 이런 거를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 별 부담을 갖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제 그런 음식을 놓으면은 이제 뭔가 마음이 좀 열리기 때문에 그렇죠. 평소에 안 하던 얘기도 하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원감 입장에서는 이거는 제가 이제 원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그룹 다이나믹을 파악하는데 음식을 보면서 얘기할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예, 어떤 친소 관계가 어떻고 네네네. 대체로 이 관심사가 어떻고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알게 네. 되니까 저로서도 뭐 학생들을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을 알아야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사실 음식을 나누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도 학교 생활이 사실 이렇게 재미있는 일들이 많은 곳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그쵸. 저도 재밌게 네. 잘했습니다. 어떻게 이제는 말하시다 내가 또 교수 신부님으로 또 원감 신부님으로서 살아가면서 좀 이런 경우 좀 힘들다라고 느끼신 적이 있으셨나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제 그 원감 신부님들하고 잘 지내면서도 이제 학생마다 다르죠. 마지막 순간에 그 신뢰를 할 줄 아는 것도 굉장히 큰 재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신뢰를 하고 이제 본인들이 마음을 열었으면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런 신뢰를 갖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래서 이제 도와주지 못해서 이제 아무래도 학교를 떠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성소에서 좀 실망을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그 지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좀 안타까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지나고 나도 물론 뭐 사람의 삶이라고 하느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길을 열어주시는 거긴 하지만 그런 걸 배우는 게 제일 어려운 거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다. 또 우리 신부님과의 어떤 지난 날의 얘기들을 들으니까 너무 또 푹 빠져들고 네. 있는데요. 음악을 좀 한 곡도 듣고 와서 네.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다음 추천곡 어떤 곡도 추천해 주시겠어요? 예, 그 요즘은 참 그래도 그 우리나라도 참 이 문학에도 발전했다는 게 우리가 이제 외국의 그 음악계를 봤을 때는 노장들이 여전히 그 정말 존경을 받고 그 존재감을 갖는 걸 보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뭐 에릭 클랩튼이나 뭐 폴 맥카트니 뭐 이런 분들 그 생각하니까 제가 폴 맥카트니가 한국에 왔을 때 공연을 보러 갔었거든요. 와, 네. 네, 그때 보면 정말 진짜 그 몇 시간을 부르는 걸 보면서 이렇게 놀랐는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씩은 전설이란 분들이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도 더 그 좋은 평가를 받는데 이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최백호 네. 스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록이라는 앨범은 정말 명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또 감탄했던 건 그 다음에 나온 그 찰나의 순간이라는 앨범 보면 젊은 아티스트들하고도 함께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네. 이런 게 우리나라 문화계가 이게 좀 그 많이 발전한 하나의 그 표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네. 지코가 같이 한 노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찰나라는 곡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신부님의 추천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은 작고 소중한 찰나들이 모여 하나의 삶을 이룬 순간들입니다. 만개하듯 피어난 젊음의 찰나도, 속절없이 변해버린 찰나의 순간도, 잊었다 말하며 외면하고 싶었던 그 순간도 모두 모여 하나의 삶을 이루었음을 오늘에서야 더 깊이 느껴봅니다. 우리 삶 속 순간순간의 소중함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지지 못하는 꽃처럼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다울 것이라 믿습니다. 찰나의 순간, 여러분의 낭만은 오늘도 안녕하신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최백호의 찰나의 순간 듣고 왔습니다. 우리 또 신신우 시인 설 특집 만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날 최대한 신부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신부님과의 어떤 추억 얘기를 정말 꺼내면 꺼낼수록 끝이 안 날 것 같지만 또 이렇게 또 기왕 만난 김에 몇 가지만 더 이렇게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기억에 나는 일화가 이 신부님과 함께 MT를 갔어요. 저희가 자취에. 그래서 인천 강화도에 갔던 예.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제 함께 뭐 이야기를 나눌 때 신부님께서 이렇게 앉아서 열심히 책을 읽고 계셨는데 신학생들이 또
또 모이면 좀 유치해지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농담을 막 주고 받으니까 신부님께서 너네는 참 그런 주제로 참 재밌게 얘기를 한다라고 네. 이렇게 반응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아 제가 사실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아 그런 얘기들 하셨군요. 네네네. 그 맞아요. 그 나이 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하나 놔도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약간 까르르 까르르 하는 까르르 그런 까르르 약간 재미가 그 있죠. 신학생들 특유의 소녀 감성이 있어서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인천 강화도에 가서 그때 빠다킹 신부님이 맞아요. 예, 거기 빠다킹 계셨죠. 신부님 계셨던 네. 성지 거기 네네. 가서 그 빠다킹 신부님이 아주 성대하게 네, 해주셨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횟집에서 함께 회를 먹었는데 맞습니다. 이 신부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제가 거기에서 신발을 도난당했어요. 그리고 신발을 분실해가지고 막연히 기억이 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님께서 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막 그러니까 신부 이제 약간 농담 삼아서 너가 총무니까 돈 주머니 너가 갖고 있지 않냐. 그래서 네가 신발 그냥 사도 아무도 모를 거다라고 막 이렇게 농담하셨던 그런 기억이 또 나는데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래서 신발을 샀던가요? 아닙니다. 그냥 제가 슬리퍼 이제 슬리퍼? 거기서 아, 참. 받아가지고 어. 갔다 이제 집에 가서 그냥 신발 따로 샀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는 사실은 신청해도 될 것 같긴 그렇죠, 하네요. 그렇죠. 네, 생각하니까. 신부님께서 그렇게 또 농담하셨던 그런 또 추억들이 나는데요. 우리 또 신학생들이 바라봤을 때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많이 나눴었거든요. 네, 네. 이게 정말 몇 가지를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네. 이 신부님께서 이제 운전을 안 하시는데 네. 운전을 안 하시는 이유가 책을 읽기 위해서 운전을 안 하시는 거다라는 예, 그런 그게 되게 이제 늘 언제나 일이 생겨나면은 후행적으로 그 이유를 갖다 붙이게 되잖아요. 거기에 상당히 유력한 그 이유긴 하겠네요. 누가 네. 아마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네. 사실 뭐 정말 독서를 위해서 운전 안 하시는 건 아니고 네. 지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운전 네. 안 하니까 독서할 시간을 많이 벌고 수업 준비 같은 걸 지하철 안에서 네네네. 할 수도 있고 하긴 한데 네, 기본적으로는 운전을 안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게을러서인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운전을 배울 필요가 없는 임지에 계속 있다 네네네. 보니 뭐 신학교에도 예, 계셨고 그렇긴 하고 네. 그러네. 네. 그래서 약간 신학생들의 정설처럼 약간 이렇게 네. 했는데 네, 그게 또 사실은 제가 그 면허를 딸까 생각을 한 번 하다가 제가 운전은 면허를 따는 것보다는 자율주행차가 빨리 오겠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 판단이 틀렸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신학생들의 이야기는 뭐였냐면 이제 신부님께서 도서관으로 가실 때 늘 캐리어를 이렇게 끌고 다니셨어요. 그 캐리어 안에는 책이 가득 차 네, 있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혹시 맞나요? 그러니까 그 캐리어를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제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초창기에 한 몇 년 강의할 때는 학생들한테 좀 책을 소개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생각을 해보니 수업 시간에 가르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책을 소개해 주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겠다. 네. 그리고 특히 논리학 할 때는 논리학은 어렵게 하려면 한없이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쉽게 하려면 또 핵심이 확실한 과목이니까 근데 사실 논리학이란 과목 자체가 일종의 그 학문 방법론이니까 네. 학문이라는 게 책을 읽는 거를 그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책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이제 학문이라는 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을 이제 많이 소개해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본당에서 이제 그 갈 때 그걸 책을 많이 넣어다 보니까 캐리어를 가지게 됐거든요. 네네네. 근데 캐리어를 다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그 길 갈 때 좀 불편해 보이긴 하지만 책 들고 다닐 땐 캐리어만큼 그래도 좋은 그 운반도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일종의 습관처럼 됐죠. 그리고 아. 도서관도 가다 보니까 이제 차가 없으니까 네네네네. 네, 지금 한꺼번에 들고 나야 되니까 캐리어에 책을 넣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캐리어가 금방 망가지긴 합니다. 아, 그렇죠. 예, 그 네. 바퀴가 네. 정말 세모내져요. 이게 예, 달아가지고. 달아가지고. 와. 네, 그래서 그 가방을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한번 그 가져왔더니 어머니가 그 이제 수리를 어머니가 가져가 주셨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거기서 너무 신기했다고 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다를 수가 있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캐리어를 이제 공항에 끌고 다니면 그렇죠. 이제 뭐 사실 그렇게 달 일은 없잖아요. 자주 네. 쓰는 분들도. 네. 네, 그 신학교 돌바닥을 그렇게 매번 끌고 그렇죠. 다니셨으니까. 그리고 책이랑이 무거우니까요. 네네네. 이 신부님께서 이제 또 책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네. 그 쓰신 책들 이렇게 신학생들한테 많이 또 나눠주고 그러셨는데 음. 그 인쇄를 그냥 책으로 다 받아서 나눠주실 정도였다고. 그건 아니고 인쇄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인쇄를 책으로 주는 거는 나쁜 출판사고 네네. 네 이제 저기 인쇄를 보내주죠. 그럼 이제 네네. 그걸로 뭐 책을 살 경우도 있기도 하고 뭐 근데 이제 책을 살 땐 저도
출판사에서 이제 아무래도 조금은 저자한테는 유리한 조건으로 그렇죠. 책을 주니까 뭐 그렇게 그건 아무튼 다 내 돈 내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신부님께서 책을 다 사서 나눠주셨던. 네, 근데 뭐 네. 신학생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 책값도 만만치 않게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네. 이 신부님께서 이제 책을 읽으시는 것도 많이 읽으시고 음. 또 책을 쓰시는 것도 많이 쓰시는데 이 독자로서의 나와 저자로서의 나 이게 좀 약간 차이가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는 예전에 제 아주 돌아가셨지만 존경했던 그 선배 신부님 중에 전승규 신부님이라고 계신데 신부님하고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같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면서 전 신부님 저보다 물론 나이가 훨씬 위시죠. 네, 물론 훌륭한 저자나 이런 학자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독자가 많은 거다. 그래서 일단 모르지만 아무튼 공부한 사람의 첫 번째 목표는 좋은 독자가 되는 거. 네. 그리고 좋은 독자들이 이제 교집합, 여집합 이런 걸 따져 보자면 좋은 독자 중에서 그 좋은 저자도 나오고 하는 거라서 모든 마치 이제 좋은 그리스도인 중에 좋은 사제도 있는 것처럼 네, 좋은 독자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독자로서 조금 할 얘기가 생겼을 때 네네. 글을 쓰는 거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또 우리 신부님께서 이제 워낙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사실 또 이게 전공이 철학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이 철학자로서 바라보는 오늘날의 세상 약간 이것도 좀 궁금한데 네. 어떤 느낌 좀 드시나요? 그래서 요즘 점점 좀 혼란기능이긴 하죠. 혼란기긴 한데 아무튼 철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정말 그 자신의 내면 안에 뭔가 그 이제 고독은 고독인데 이제 결핍이나 불모지대 같은 고독이 아니라 뭔가 이제 그 살아있는 게 이렇게 뭔가 자라나는 네. 그런 생명이 있고 사랑의 결실이 오는 그러한 고독의 공간을 각자가 좀 가져봐야 되지 않냐. 예, 그래야 이런 혼란기에 적절한 길들을 찾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요즘 많이 얘기한 것처럼 회복 탄력성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철학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신부님께서 쓰신 책 중에 또 음악에 관련된 책들도 있죠. 네. 이 철학가의 음악 서재 C샵이었나요? 네. 그렇게 또 음악을 가까이 하시는 또 어떤 이유가 아니 있으신가요? 음악은 그냥 네. 정말 좋아하는 거여서요. 네. 음악을 좋아하려고 해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좋아했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지치지 않고 좋아하는 거 두 개가 있다고 보면은 이제 음악과 책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되게 음악과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영화도 좋아하고 되게 네, 그렇죠.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는데 제가 음악 전문가는 아니지만 좋아하다 보니 음악을 보면서 또 제가 느꼈던 거 이런 것들을 뭐 글로 좀 쓰게 돼서 네. 네, 책들도 좀 내게 됐네요. 제가 또 신부님 책 중에 이제 기억나는 게 우리는 봄을 믿어야 해요라는 제 강론집 그 책도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이제 또 사실 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이 봄에 또 딱 어울리는 그런 신부님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제목 그렇죠. 봄에 어울리기는 하네요. 그렇게 네네네. 말씀하시니까. 또 제목이 또 이렇게 뭔가 우리 봄을 믿어야 된다. 그게 이제 원래 제가 그걸 따온 게 그 빌 에반스라고 하는 재즈 피아니스트가 이제 그 말년에 쓴 되게 슬픈 음반이에요. 그 빌 에반스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사랑한 재즈 피아니스트인데 이제 결국 죽을 때까지 이 마약 문제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아주 친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와 남동생도 마약으로 잃었던 것이어서 이제 그러한 슬픈 마음이 좀 담긴 것이지만 그래도 그 제목이 You Must Believe in Spring이거든요. 네. 너는 봄을 믿어야 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주어를 바꿔서 네. 그 제목을 이제 적어봤었죠. 이렇게 또 신부님께서 워낙 책도 많이 읽으시고 많이 쓰셨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설 명절에 좀 읽을 만한 책 한 권 추천해 주시면 어떤 책 있을까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 뭐 세상에 책들이 너무 좋은 책이 많은데 네. 한번 뭐 추석이 아니라 뭐 성탄이나 부활에도 다 어울린 책이긴 하지만 혹시 안 보셨다면은 뭐 어렵지도 않고 짧은 거니까 그 아이잭 디나센의 네. 그 바베트의 만찬. 네. 예, 그 원래 영화는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진짜 칭찬하는 영화죠. 그 바티칸에서 선정한 최고의 영화였는데 꼽히는 건데 그 원작이 이제 아이작 디네슨 그 덴마크의 여류 소설가가 쓴 일종의 우화 같은 소설인데 네.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이고 그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거 안에 성체성사의 의미도 담겨 있고 이야기 자체도 너무 재밌어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길지 않은 비슷하게 그런 우화적인 소설이라면 또 역시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 그쵸. 그 네. 두 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또 설 명절 맞이했는데요. 이 명절에 좀 이동하면서 좀 할 일이 없다 하시는 분들, 또 내가 이번 또 명절에 시간이 좀 났으니까 좀 책 좀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신부님의 두 권의 책 추천해주신 네. 책들 읽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또 개인적으로 이제 신부님께서는 저희 어떤 교수 신부님, 은사 신부님이기도 하지만 방송 진행자로서 아, 선대 네. 신부님이시기도 네, 하는데 이제 그렇군요. 제가 3달 차가 됐거든요. 아, 네, 네.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좀? 뭐 제가 감히 얘기해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열심히 잘하신 것 같고요. 아니 사실은 저는 뭐 물론 횟수로는 벌써 7~8년이 됐지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네. 정말 그 너무나 그 저는로서는 좀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하는 거고 여기는 매일 뭐 하시는 거니까 3개월이라도 벌써 뭐에 한 100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이미 뭐 그 경지에 오르셨으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즐기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거 방송 맡았을 때 내가 1시간, 2시간 정말 이 방송국에 좋은 음향 기기를 가지고 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구나. 이 즐거움만으로도 네. 올만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또 신부님의 음악 서재를 이렇게 하시면서 약간 내가 좀 이런 건 좀 기준점으로 가지고 가야겠다라고 하셨던 게 있을까요? 예, 사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 음악 서재라는 게 그야말로 음악과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곳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원래는 이런 구상이었죠. 1시간은 책을 소개를 하고 네. 1시간은 음반 한 장을 틀어주고 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음악 한참 좋아할 때 심야 음악 프로 보면 그랬거든요. 네. 앨범 한 장씩 틀어주고 네. 예,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그 우리 PD님께서 네. 너무 날로 먹으시는 거 아니냐라는 듯한 뭐 그런 표현을 안 했지만 돌려서 올려야지만 네네. 그렇기도 하나? 그래서 이제 음반을 통으로 트는 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하고 네네. 그거 조금 이제 이렇게 하지만 지금도 다른 방송에 듣기 힘든 긴 곡 네. 그리고 좀 난해한 곡 이런 것도 네. 틀고 그리고 장르에 상관없이 틀고 네. 그게 이제 무슨 뭐 저의 자기 어떤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음악의 어떤 조금 다양성을 그래도 이제 평화 방송이라는 되게 공익성이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공간을 허락해 주시니까 좀 그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 프로를 하면서 그래도 저도 굉장히 도움이 받았던 거 아무래도 방송을 해야 되니까 제가 좋아하는 곡만 틀 수는 없는 거고 네, 네. 그래서 방송을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인디 음악 같은 건 굉장히 많이 찾아듣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건 개인적으로 저도 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이제 새로 막 방송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있는 저에게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면.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즐기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매일 하시는 방송이니까 주변의 피드백에 좀 적극적으로 네네. 이렇게 귀를 여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여러 사람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설날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올 한 해 좀 이렇게 계획이라던가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예, 올 한 해 그동안 좀 이렇게 시도했던 거를 저 나름대로는 조금 마무리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제가 협력사목으로 지금 있는 것 때 이제 중현님께 청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시작해서 좀 마무리를 졌으면 싶은 뭐 네. 책이나 이런 뭐 번역이나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뭐 이게 일종의 그 도의적 책임들이 있거든요. 그 출판사들에 대한. 예, 그래서 올해 그런 것들을 좀 마무리해서 좋은 책들을 좀 독자들이 만날 수 있게 네. 해주고 물론 뭐 그런 가운데 뭐 본당에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네.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요. 또 우리 함께 해주신 신부님께서 이렇게 청취자분들 오늘 아주 즐겁게 함께 들어주셨을 텐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어떤 인사와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먼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설 연휴 즐겁고 편안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고 우리 김광용 신부님의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신부님께서 2부 저희가 마치면서 끝곡을 한 곡 추천해 주시면 네. 저희 2부 마치면서 딱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곡 추천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스트인데요. 파브리지오 데 안드레라고 하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칸타토레라고 그러죠. 네. 그 싱어송라이터고 정말 뭐 이태리의 조용필 플러스 정태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분의 초기 작품 중에 워낙 명곡이 많은 분인데 이분의 초기 작품 중에서 라게라 디 피에로라 가지고 그 베드로의 말하자면 전투 이런 건데 반전 노래예요. 네. 그 1차 대전의 그 비극을 다룬 노래인데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희망이란 책 1장에서 그 이 노래를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이 곡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설 특집 신신우 씨 만나고 싶었습니다. 최단 신부님과 함께 했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신신우신 설 특집 만나고 싶었습니다. 둘째 날은 신명나는 설날 우리 또 신 패밀리와 함께할 예정인데요. K 가톨릭 찬양사도계 대부 신상옥 안드레아 찬양사도와 그 가족들이 함께 총 출동합니다. 이런 방송 또 없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은 12시 15분부터 1, 2부 확 터서 또 기쁜 찬양 이야기 함께 해주시니까 본방사수 부탁드릴게요. 신부님 우리 신부님 설 특집 만나고 싶었습니다. 첫째 날 강용인의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또 최대한 신부님의 추천곡 들으시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